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머신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얘는 제가 5년 넘게 사용하고 왔었던 가치아 클래식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 정말 제 영상에 많이 나왔는데 아마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번에 제가 새로 구입한 로켓 지오토 타입 V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가치아 클래식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 그랬고,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영상이에요. 가치아 클래식하고 그리고 지금 로켓 지오토 타입 V는 가격 차이가 대략 한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보다 한 4배 정도 비싸요, 얘가. 그렇다고 해서 에스프레소 맛이 많이 다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제가 왜 샀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거고요. 두 개를 비교하게 될 거예요. 이 가치아 클래식 은요, 그 싱글 보일러 종류 중에서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 열교환식 보일러 중에서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 머신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싱글 보일러, 그리고 열교환식 보일러,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제가 가질까 하고 잠깐 고민했었던 듀얼 보일러 머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싱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말 그대로 하나고 그 보일러 하나 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도 하고요. 그리고 스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항상 그 온도 자체가, 보일러 온도 자체가 추출 온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팀 버튼을 눌러놓고 스팀 온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2분 정도, 뭐 짧게는 50초 정도 기다리면 바로 그 스팀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보일러가 하나고 그리고 항상 추출하는 온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열교환식 보일러는 좀 달라요. 얘는 보일러가 하나인 건 똑같은데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보일러는 항상 스팀 온도에 맞춰져 있는 보일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팀 온도에 맞춰져 있는 이 보일러 안에 통과하는 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관으로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올리면서 이 보일러 안에서 열을 받아서 추출 온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열 교환식이라고 해요. 물을 그대로 올리면서 추출 온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커피 추출을 하고 항상 스팀 온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커피 추출과 동시에 우유 스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바꾼 메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항상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면은 라떼나 카푸치노나 이런 거 우유가 들어간 스팀이 돼 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항상 에스프레소만 마시고 나가요. 그게 늘 그냥 조금씩 쌓인 불만이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열교환식으로 바꾸게 됐어요. 원래 처음에 제가 살려고 했었던 게 열교환식이 아니고 듀얼 보일러였는데, 듀얼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스팀 보일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추출용 보일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 관리가 따로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추출하고 그리고 우유 스티밍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유 스티밍을 한다 그래서 압력이 줄어들지도 않고요. 추출을 한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커머셜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열교환식 얘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구입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션 펌프가 들어가서, 진동형 펌프가 들어가서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이걸 사면서 많이 공부해서 좀 많이 아는 건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에스프레소를 관심 갖게 되면 뭐 진동형 펌프다, 바이브레이션 펌프다, 로터리 펌프다 이런 거에 대한 용어를 많이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어쨌건 진동형 펌프예요. 진동형 펌프는 밖에 수도 라인에서 직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상업적으로 쓰기는 어려운데, 이 로켓에서 나오는 지오토하고 모짜 피아토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수도 가능한 로터리 펌프형 제품도 나오고요. 지금 제가 구입한 바이브레이션 펌프형도 나와요. 근데 제가 왜 바이브레이션을 샀냐? 로터리 펌프가 한 2-30만 원 더 비싸요. 똑같은 모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맛이 2-30만 원어치 더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타입 V를 샀고요. 이거 물 채우는 게 가정에서 얼마나 마신다고, 제가 아무리 많이 마신다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게 됐고요. 듀얼 보일러를 사려다가 안 산 이유는 정말 이유가 간단해요. 듀얼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게 제가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디스케일링이라 그래서 석회 제거를 하려면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열교환식 방법, 열교환식의 보일러나 아니면 싱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제가 직접 삭혀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듀얼 보일러는 전문가한테 3, 4년에 한 번씩 맡겨야 되고 그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이게 번거롭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쓸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뭘까 찾다가 열교환식의 보일러인데 그 중에서 이 안에 보면 PID 컨트롤러가 들어가요. PID 컨트롤러가 뭐냐면 제가 공대생이라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PID 컨트롤러가 뭐냐면 보일러의 온도를 제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보일러의 온도를 바꾼다는 건 열교환식의 보일러에서는 보일러 온도를 바꾼다는 건 바로 스티밍 압력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 압력을 올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걸 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되죠. 그래서 이 둘의 에스프레소 맛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건 스티밍 파워가 너무너무 세고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 이 머신에서는 추출과 동시에 스티밍까지 다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멋있죠. 멋있습니다. 이게 로켓에서 나온 거라서 R이라고 딱 써 있어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 로켓이라는 회사는 자기네 브랜딩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막 물탱크를 꺼내보면 거기도 R 써 있고 여기도 R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여기 다리가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다리가 또 로켓 발사형 모양이에요.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집에 두면은 진짜 멋있겠죠. 사람들 보면은 멋있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저의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지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옆에 엣지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로켓 지오토라는 상품이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네, 그러면은 추출을 해볼게요. 추출을 할 건데 지금 세팅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집에서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게 전부 다 새로 온 머신 로켓 지오토에 맞춰져 있어요. 뭐 템퍼도 그렇고 그라인드 사이즈도 그렇고 그라인드 시간도 다 맞춰져 있어서 얘한테 좀 불리해요.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나 이런 거는 안 할 건데 제가 어떻게 가짜 클래식에서 그냥 대충 추출을 하곤 하는지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떻게 로켓 지오토를 가지고 아침에 맛있는 스티밍 우유가 들어간 라떼나 뭐 마끼아또나 이런 거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출을 할 건데요. 추출한 게 아니라 추출을 할 건데요. 네, 처음에 가짜 클래식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밍을 켜고 스티밍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지오토를 가지고 추출도 하고 스티밍도 동시에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가짜 클래식으로 스티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짜 클래식 추출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팜템퍼도 그렇고 그라인드 레벨도 그렇고 모두 지오토를 위해서 제가 다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또 흔들릴까봐 최대한 이 세팅을 가지고 가짜 클래식으로 내리긴 할 건데 가짜 클래식한테는 공평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 동영상에서 가짜 클래식으로 굉장히 잘 내린 게 있는데 그걸 보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가짜 클래식 가지고 굉장히 추출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짜 클래식의 퍼포먼스를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라인딩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레벨링 툴 가지고 레벨링을 하게 되고 다음번에 제가 이걸 너무 쓰고 싶은데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평소에 쓰던 예전에 펌템퍼를 쓰기 전에 예전에 쓰던 템퍼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전 비디오에 제가 30파운드, 15파운드 이런 얘기 막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늘 동일한 압력으로 누르는 거고요. 그리고 평평한 표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꾹 누르고 그냥 평평하게만 해주고요. 평평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위에 남아있는 가루들을 다 제거해서 압력이 새나가지 않도록 털어주고요. 그리고 가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
PID 컨트롤러가 없어서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의 보일러를 온도 그 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두게 되면 보일러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물을 딱 켜면 끓게 돼요. 보면 연기가 확 나면서 끓는 물이 쫙 빠지죠. 이렇게 한번 빼고 장착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잔은 에스프레소, 예쁘죠? 이번에 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잔은 라떼를 할 거예요. 얘도 예쁘죠? 얘는 선물 받았습니다.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드가 너무 곱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탬핑을 제가 한다고 했는데 고르게 된 것 같진 않네요. 그렇지만 나오는 속도나 에스프레소의 양이나 안에서 채널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나오는 양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맛이겠죠.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얘는 좀 쉬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내리고요. 크레머가 엉망이죠. 이걸 굉장히 나쁜 에스프레소라고 봅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은 있네요, 이상하게. 신기합니다. 저도 신기하네. 되게 실 줄 알았는데 맛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두고요. 스티밍을 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불이 똥 꺼질 거예요. 그 이유가 스티밍 온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꺼지죠. 제가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에스프레소 추출하면서 스티밍을 동시에 해볼게요. 그라인딩을 하고요. 레벨링 툴로 레벨을 맞추고 드디어 얘를 쓰네요. 팜 템퍼를 제가 맞춰놓은 팜 템퍼로 한번 꾹 해서 지글지글 그래서 평평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잘 됐죠. 이렇게 되면은 어느 누가 탬핑을 하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동일한 늘 같은 탬핑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얘가 열교환식 방식이에요. 열교환식 방식에는 보일러가 있고 그 안에 튜브를 통해서 추출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그 보일러는 항상 스티밍 온도라서 그 튜브 안에 있는 물 자체도 스티밍 온도로 맞춰져요. 너무 오랫동안 켜놓게 되면. 그래서 그 열교환식 보일러 안에 있는 튜브에 있는 물을 쭉 빼주는 그 쿨링 플러시를 해줘야 돼요. 7초 정도. 이렇게 쿨링 플러시를 하게 되면 보일러 안에 고여 있었던 물들이 쏙 빠지고 추출 온도에 알맞는 온도로 그 열교환식 방식 안에 튜브가 온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내리고요. 장착을 하고 컵을 준비하고요. 스티밍을 할 거니까 물 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추출을 합니다. 스티밍하는 거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힘이 대단하죠? 한 10초, 20초면 다 돼요. 그동안에 커피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출하는 것도 예쁘죠? 스티밍 벌써 끝났네. 다음에 완드 청소를 하고 한번 러싱을 하고 스티밍은 끝났고요. 에스프레소 추출도 끝났네요. 에스프레소 싱글샷입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커피빈을 라바짜 오로를 쓰는데 이렇게 잘 내리고 나면 그 커피에서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초콜릿 향이 굉장히 진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 라떼아트 할 줄은 모르거든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라떼아트를 어설프게 그냥 해본다고 했다가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벨벳 우유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전 이렇게 좋은 우유를 가지고도 라떼아트를 잘 못해요. 안 됐습니다. 네. 어쨌건 네, 스팀이 잘 됐죠? 굉장히 고운 스팀 우유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가짜 클래식도 스티밍 온도가 잘 맞춰졌겠죠? 네, 한번 스팀에서 물 한번 쭉 빼주고요. 압력이 대단하죠, 얘도. 얘는 좀 더 작은 저그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압력이 좀 더 딸리거든요. 그래도 압력 괜찮죠? 아, 이제 맨손으로 못 만지겠다 싶을 정도가 한 65도 정도 돼요. 그때 그만하는 거죠. 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 가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닦여요, 스팀하는데가. 지금 얘가 왜냐면 얘는 잘 닦이는 게 얘는 노번이라 그래서 이 안을 열면 고무 튜브가 들어있어서 얘가 인슐레이션이 돼서 겉으로 온도가 잘 안 돼서 제가 항상 만질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만지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얘는 물로 나중에 제가 닦을 건데요. 어쨌건 물기를 넣고 닦으실 거예요. 한번 설지해서 빼주고, 네, 그래도 잘 안 닦였죠. 네. 근데 가짜 클래식 그 정품으로 쓰시면 얘가 플라스틱이에요. 저는 이거 란실리오 실비아 거를 제가 스스로 장착을 했는데 이렇게 고운 스티밍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네. 우유가 굉장히 잘 나왔죠. 둘 다 스티밍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죠. 우유가 굉장히 벨벳 우유가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네. 좋습니다. 얘는 될까요? 제가 손을 굉장히 잘 떨죠. 네, 얘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맛있냐? 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4배가 더 비싸, 지오또가 4배가 더 비싸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를 선택하실 때 당연히 막 제가 느끼려고 하면 미세하게 얘가 더 맛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얘를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기계로 업그레이드 하게 된 건, 지오또로 업그레이드 하게 된 건 아침마다 늘 정말 편안하게 스티밍 우유가 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바쁘지 않게 스팀할 수 있다는 거. 막 기다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가 그 한 번 추출한 다음에 바로 다음번 추출해도 온도 복구가 되게 빨라서 그냥 쭉쭉쭉쭉 뽑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손님들 많이 왔을 때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한 번 추출하고 나면 온도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번 샷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뭐 그런 거 때문이지, 혼자서 사는데 난 에스프레소만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짜 클래식으로 하시는 거니까, 가짜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싱글 보일러 중에서 좋은 걸로 하시면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